지금부터 제88회 삼성서울병원 조선일보사 공동건강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망막질환의 치료와 굴절 이상의 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안과 강세웅 교수님과 정희상 교수님께서 각각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를 해주실 강세웅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세웅 교수님은 성균관 의대 교수, 삼성서울병원 안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망막질환, 유리체 질환,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날씨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로 수도 없이 강의를 많이 하고 사는 교수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이나 아니면 안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 앞에서는 강의를 참 많이 했어도 이렇게 일반 의료인이 아닌 그런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 앞에서 해본 적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망막이라는 파트에도 또 이렇게 나누면은 병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빈도가 높은 질환, 제가 환자를 보면서 가장 흔하게 보는 그리고 제일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동네의 질환은 이 세 가지 동네의 질환으로 크게 나눠지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뒤에는 외래에서도 흔히 보는 그런 몇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은 오늘 주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눈 속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눈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반쪽으로 뚝 나누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 앞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까만 창이죠. 각막에 해당되는 부위고 이 부분이 수정체입니다. 사진기에 눈을 갖다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 사진기 속에도 렌즈가 있듯이 이 눈 속에도 이런 초점을 맺기 위한 렌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혼탁이 생기면 소위 백내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렌즈가 있고 여기는 아주 투명한 우리 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처럼 묵보다는 좀 단단하지가 않고 젤리에 가깝지만은 하여튼 투명한 젤리 같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묵으로 연상하면 되는 그런 구조물들이 눈 속을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이걸 유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각막과 수정체와 유리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빛이 도달하는 부위가 바로 이 망막이라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이 색깔이 누르끼리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망막은 투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누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 망막 밑에 있는 혈관층, 그러니까 맥락막이라고 불리는 그 조직이 비쳐서 이 색깔로 보이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망막 자체는 아주 투명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망막 중에서도 제일 중앙에 있는 이 부위, 움푹 들어간 이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황반이라고 해서 세상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사랑하는 이 망막이라는 기관이 되겠는데 이 망막을 이제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 신경다발, 망막에 있는 신경다발들이 모여가지고 뇌로 전달되기 직전에 모여서 나가는 출구, 그것이 신경 부위입니다. 이 신경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 황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망막을 먹여 살린 혈관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주행하고 있고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흔한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덜 생기고 저항성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혈당이 오르니 내리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굵은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는 미세혈관들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따른 모든 변화는 이 미세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탈들입니다. 그래서 망막이 망가지는 것도 그렇고 콩팥이 망가지는 것도 그렇고 신경이 둔해지는 것도 다 이 미세혈관들이 막혀가지고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이 미세혈관이 막히는 그 부위들 중에서도
눈과 관련돼서 제일 흔하게 문제가 되는 부위가 망막 부위입니다. 망막에 있는 아까 보셨듯이 망막을 모여서 살리는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나타나는 이 당뇨 망막병증이 모든 연령군을 다 통틀어서 실명에 이르게 되는 첫 번째 원인 질환입니다. 물론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고 해서 다 실명되는 건 아니지만 워낙 당뇨라는 병이 흔한 병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중에 1, 2%만 좀 절단나더라도 그 숫자가 엄청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이 모든 연령군을 통틀어서 실명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당뇨병이 있으면은 망막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각막도 이상할 수 있고 각막의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녹내장의 빈도가 늘어나고 백내장도 좀 빨리 오고요. 가령 데서 수술을 잘 해놔가지고 뭐 눈속도 깨끗하고 망막도 아주 모양이 좋게 돼 있는데 시력이 가끔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어떤 경우는 또 망가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는 좋다고 잘 됐다고 하는데 환자는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좀 이따 아마 그런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경우는 신경이 망가져서 시력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뿐만 아니고 다른 이유로도 시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당뇨와 연관돼서 가장 시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망막병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뇨 망막병증을 이렇게 좀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여기도 지금 제 병실에 입원해 계신 제 환자분들도 좀 와서 지금 보고 계시고 아마 이 중에도 상당수 분들은 본인이나 아니면 주위 분이 당뇨가 있어서 관심 있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눈 속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한 번쯤 보여드리는 것도 아마 좀 향후 관리에 본인이 자기 병을 어떻게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본인도 이거 심대하다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실 테니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아주 초기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이거 보시면 빨간 점 같은 게 몇 개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게 이제 소위 미세혈관류입니다. 아주 가는 혈관들이 주위가 막히니까 보상성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미세혈관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일부는 터집니다. 그래서 출혈이 생깁니다. 그게 좀 심해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미세혈관류도 있고 피도 좀 터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런 변화는 아주 초기 당뇨 망막병증의 변화입니다. 초기 당뇨 망막병증의 변화이긴 하지만 좀 특이한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 이렇게 희끄무리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쉽게 표현하자면 굿기름입니다. 굳은 기름. 피 속에 있던 기름 성분들이 혈관이 약하니까 자꾸 밖으로 새 나와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조직 내에서 굳어버린 모습입니다. 표현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건데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여 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망막이 부어 있는 겁니다. 부어 있는데 하필 그 부위가 어딘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중요한 시력을 담당하는 중심 망막, 황반 부위에 이런 식으로 고여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굿기름이 고여 있는 그리고 부어 있는 이게 실제로는 당뇨병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실제로는 뭐 나중에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일 흔한 시력 감퇴의 원인은 이겁니다. 이 환자는 그거 말고도 시력이 또 떨어질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환자분들은 이렇게 신경이 좀 약간 핏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뻘그스름한 기를 좀 갖고 있는데 이 환자는 보면은 여기 아주 창백해 보이죠. 허였습니다. 이거는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도 좀 많이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당뇨 신경병증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분은 시력이 참 안 좋을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도 실제로 별로 잘 반응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뇨 황반 부종을 좀 특수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하듯이 눈을 이렇게 단층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상인 경우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움푹 들어간 부위가 중심화, 그러니까 황반 제일 중요한 신경이 있는 부위고 여기가 시신경 부위인데 그런 부위가 이게 퉁퉁 부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위를 잘라서 보면 다 퉁퉁 부어 있고 이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물이 찬 겁니다. 물이 차 있는 이런 변화들이 시력을 떨구는 주요 변화들입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혈관 모양들이 좀 이상해지죠. 이게 이제 망막 내 혈관 이상들입니다. 혈관들이 좀 꾸불꾸불해지고 이게 꼭 염주 모양 정맥이라고 하는데 염주
그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묵주나 염주처럼 이렇게 그 혈관들이 방울 맺혀가지고 이게 굉장히 모양이 기형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런 모습이 되면은 이제 꽤 진행이 된 겁니다. 2단계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경우, 2단계에서부터는 환자분들이 눈 속에 변화가 있으면 안과 의사는 얘기합니다. 석 달에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확 낭떠러지 길로 이제 진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진행하기 전에 빨리빨리 진단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보신 슬라이드 단계에서는 대개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봐요. 근데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눈속을 봐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단계를 아까 말씀드린 단계를 지나가면은 핏줄, 이제 안 좋은 혈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왜 생기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눈속을 그 혈관 촬영을 한 거예요. 혈관 조영술을 한 건데 특수한 이제 조영제를 넣고 안저 혈관을 촬영을 하면은 여기 보면 혈관들이 죄에 막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들이 그 안 좋은 혈관들이 막 생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왜 생기는가 하면 막히니까 조직들이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영양분이 있어야지 얘네들도 먹고 사는데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여기 나 좀 먹을 것 좀 다오 하면서 혈관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생겨도 하필 고약한 자리에만 골라서 생깁니다. 이 안 좋은 혈관들, 여기도 지금 안 좋은 혈관 생기고 있고 여기도 신생혈관이 막 생기고 있죠. 그런 혈관들이 망막 위에서 생깁니다. 그 위에 이제 막이 있는데 이 흉터조직막이에요. 이런 막과 연관돼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잘 터집니다. 아주 약한 혈관들이기 때문에 잘 터져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혈관이 이제 막 신생혈관들이 생긴 경우고 이런 약한 혈관들이 쉽게 터지기 때문에 피가 난 거예요. 피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은 물론 환자분도 안 보이겠죠. 의사도 눈 속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은 이 피 뒤에 이 망막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사도 잘 안 보여요. 이런도 마찬가지죠. 이건 좀 더 진행이 돼가지고 막이 덮인 모양입니다. 이제 소위 흉터 조직들이 막 눈 속에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직들이 생기면 여기 보십시오. 이 혈관이 잔뜩 끌려 있죠. 정상적인 방향으로 주행하고 달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왜곡이 돼 있잖아요. 잡아 끌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잡아 끌립니다. 그러면서 망막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들뜨게 돼요. 이런 변화가 이제 소위 견인 망막박리가 생기고 있다고 하죠.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은 수술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피가 나 있지 않고 이런 견인 망막박리가 없으면 이런 시기에라도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레이저 치료라도.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당뇨 황반부종 붓는 거, 이 주위가 붓는 게 시력 떨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다 레이저를 하는 거예요. 이 새에 나오는 누출하고 있는 그 혈관들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굽기름들이. 그래서 이거를 찍어보면 이 레이저 점점점 이 희끄무리하게 점점점 있는 것들이 다 레이저 한 자리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기를 좀 떨굴 수가 있어요. 그 외에 그 이제 레이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모양처럼 아까 이게 상당히 부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잡아 끌고 있어요. 뭔가 조직이. 이런 경우에는 눈속 수술을 해서 이 안 좋은 조직들을 걷어내고 눈 속에다가 그 약물, 부종을 떨구는 그런 류의 약을 지금 눈 속에 주사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약재가 다 빠져나가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찍은 사진에서는 여기 보시던 것보다는 훨씬 부종이 많이 감소하고 시력도 약간은 나아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뇨 항반부종이 지금 보신 것처럼 항상 이렇게 만족스럽게 치료가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치료를 이것저것 다 해도 반응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계속 부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참 답답하죠. 환자분도 답답하지만은 치료하는 의사도 참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옛날보다는 치료법들이 꽤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해져서 이런저런 경우에는 이런 게 좀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더 알게 됐습니다. 몇 년 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축적이 되면서 조금씩 성적들은 좀 나아지고 있는 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들이 막히면서 여기 잔뜩 신생혈관들이 이제 생겨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혈관들이 잔뜩 생겨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범안저 광응고술 눈 속에 잔뜩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어디를 하느냐? 지금 이거 이제 아까 보신 사진은 레이저를 한 직후의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레이저를 한 뒤에 몇 개월 지난 뒤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한 번 한 게 아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6번인가를 했던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 아마 이 안저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 텐데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무지하게 아팠겠다. 이렇게 많이 쏠려면은 레이저를 엄청나게 많이 쏘죠. 이게 점 하나하나가 다 이 레이저 하나씩 쏜 자국들입니다. 이게 눈 속에 한 2천 몇백 방, 3천 방 가까이를 이 눈 속에다 레이저를 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팠겠다 속으로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 사진 보면은 야, 치료하는 의사 참 고생 많이 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만 힘든 치료가 아니고 치료하는 의사도 눈이 아플 정도로 눈물 삼켜가면서 하는 치료입니다. 이게 한다고 해서 뭐 이 소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가도 얼마 안 되는 정말로 그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도 이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치료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당뇨가 있으신 분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의 눈을 보존할 수 있고 수술하는 빈도를 낮출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를 상당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의외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포기하느냐? 아파서 포기하고 첫째는 꽤 아픕니다. 진통제까지 드시면서 하는데도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만큼은 아프신 것 같아요. 좀 못 참는 분들은 좀 많이 아파하세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하고 나면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치료를 한 직후에 시력이 나 좋아졌다 하는 분 별로 못 봐요. 시력이 오히려 하기 전보다 오히려 한두 칸 더 떨어졌다? 아니면 좀 더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거를 그래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렇게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몇 년 동안 지켜보면은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100배 낫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력도 약간 떨어지고 이게 보십시오. 이 변두리에 이 까맣게 이렇게 표범무늬 모양으로 만들어 준 부위는 망막이 다 죽은 부위입니다. 이 레이저 치료라는 게 이 레이저 안 한 부분 여기밖에 없죠. 망막에서 지금 여기만 레이저를 안 하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레이저를 했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신경들이 모여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만 살려놓고 나머지를 다 죽이는 치료예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영양분이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죽이는 희생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라는 게 뭘 살리는 치료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이는 치료인데 뭐를 왜 죽이느냐? 중요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치료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고 나면 시야가 좁아져요. 여기가 다 시야를 담당하는 부위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좁아진 느낌이 들어요. 침침하다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은 해야지 된다고 할 때는 굳이 삼성병원에서 안 하시더라도 근처에 계신 안과 선생님이 이 레이저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진행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피가 나고 망막이 들뜨고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수술을 합니다. 이게 지금 눈속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눈 속에다 3개 정도의 조그만 구멍을 뚫고 관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뭐 가위니 뭐 겸자니 뭐 이런 온갖 도구들이 정말로 조그만 기구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다 차 한 대 가격씩 하는 조그만 기구들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눈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것은 이제 눈속 가위입니다. 가위를 가지고 눈 속에 있는 좀 지저분한 증식막, 눈속 망막을 잡아 끌고 있는 안 좋은 조직들을 지금 열심히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고 요거와 거의 유사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술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20년 전 사실 이런 눈속 수술, 유리체 절제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류의 수술이 지금 도입된 게 최초로 시작된 해서부터 생각하면 약 30년 가까이 된 수술입니다. 벌써. 하지만
최근까지도 계속 수술 성적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아마 한 10년 전 성적하고 비교를 해서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눈 속에 대한 좀 더 이제 병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많이 하게 됐고 도구들도 많이 또 발달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술 성공률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 이거는 계속 뭐 지금 잘라내고 있는 중이죠. 이 눈 속에서 눈 바깥에서 이 막까지 접근하는데 보통 한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수술장에서 열고 눈 속에 있는 유리체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막을 제거하러 들어가고 또 이 대개는 이 막을 제거하는 조작 자체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안과 수술 중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들도 많이 이제 수반이 돼서 그 보조를 해줘야 되는 어찌 보면 좋게 얘기하는 분은 뭐 안과 수술의 꽃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막막하는 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안과 의사들끼리 모이면 3D 업종에 있다고 그러는데 좀 남들 하기 그렇게 좀 어렵고 그리고 좀 데인저러스하고 이래가지고 스스로도 뭐 3D 업종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보람도 꽤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안과 의사들 중에서도 이 망막을 하겠다는 분들이 요즘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리체 절제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나누면은 눈 속에 아주 심한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막이 잔뜩 덮여가지고 증식막이죠. 증식막이 덮여가지고 신경 조직이 잔뜩 끌려와 있다든지 망막이 막 들뜨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에서 대개 이런 수술을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당뇨 망막병증 환자의 극히 일부에서만 이런 류의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제한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악화되기 전에 레이저나 이런 걸로 처치를 잘 받으시면 이렇게까지 진행돼가지고 수술을 받으시는 빈도를 상당히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레이저 치료를 잘 받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래도 진행하는 분들은 또 진행합니다. 그걸 이제 다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치료를 받으시면 어느 정도 시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긴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모양의 환자를 수술했었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수술한 뒤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해부학적인 모습을 회복을 했고 수술 전에 비해서 레이저를 지금 충분히 다 쏘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뭐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막을 다 제거를 했고 지금은 이제 눈 속에다가 수술 중에 레이저 치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레이저 치료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는데 환자는 그 사이에 한 번도 레이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레이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레이저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시야가 안 좋아가지고 할 수 없이 수술장에서 다 걷어내고 레이저 치료를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비슷한 측례입니다. 역시 막이 잔뜩 덮여 있고 이 부위에 좀 수술을 해서 이런 초음파로 하면 이런 막들이 잔뜩 덮여 있는 거 볼 수 있죠. 좀 걷어낸 그런 모습입니다. 이 환자는 젊은 여자분입니다. 얼굴도 아주 아리따운 처녀인데 당뇨가 있으셨는데 한 몇 달 사이에 한 3, 4개월밖에 안 됐을 거예요. 요 모양에서 이렇게까지 심한 모양으로 변하는데 석 달밖에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는데 양쪽 눈이 다 비슷하게 망막이 들뜨고
피도 나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2년 넘었죠. 2년 넘었는데 지금 양쪽 다 거의 1.0에 가깝게 봅니다.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난 케이스인데 이렇게 좋은 결과만 항상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오히려 수술해놓고 나면 물론 그중에 정말로 나쁜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해놓고 나면 오히려 시력이 굉장히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물론 놓치기도 하지만은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하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공률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술 전후의 모습이고 당뇨망막병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흔히 물어보는 질문들이 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당뇨병이 있으면 다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는지를 꼭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당뇨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도 그 다음에 꼭 물어보세요. 당뇨병이 있으면 다 발생하진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뒤에 1년 후에 돌아가시면 안 발생해요. 근데 당뇨가 있으신 뒤에 아무래도 의학도 발달하고 환자분들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여명이 길어졌어요. 20년, 30년, 당뇨 걸린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뇨망막병증이라는 게 당 조절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당뇨 걸린 시점에서 몇 년이 지났는가가 제일 중요한 인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횟수가 많아지면은 거의 틀림없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당 조절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당 조절을 엄격하게 하면은 진행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해요. 바꿔 얘기하면은 당 조절은 하시면은 당뇨망막병증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차단은 못해요. 하지만 완전히 차단 못한다고 당 조절 안 하실 거냐? 해야죠. 내과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해야지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그러면은 횟수가 많이 되면은 필히 발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많이 모이셨으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 환자들을 제일 많이 보고 당뇨 환자들을 제일 많이 걱정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병원이 아니어도 좋고 지방에 있는 모 대학병원도 좋고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신 분들한테 가십시오. 그리고 꼭 오시라는 날짜는 빠뜨리지 말고 가십시오. 3개월 후에 오라고 하면 3개월 후에 꼭 가세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한 얘기로 약을 드리는데 별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저도 확신이 없는 약을 드려요. 약을 드리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3개월 후에 오시라고 하면 잘 안 오세요. 근데 약 떨어지면 꼭 우리나라 환자들은 오시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쯤 되면은 오실 약을 드립니다. 그게 참 어찌 보면 한심한 현실인데 환자분들이 의사 말을 잘 안 믿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이제 의사들 책임이기도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좀 의사 말들을 좀 기울여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고 무슨 치료를 하자고 하면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범안저 강한 구술 이런 거 하려면은 환자분도 아프지만은 의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줄 알면서 서로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장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믿는 환자만큼 무서운 환자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믿는 환자만큼 의사들은 그런 환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동네 아저씨 말로는 당뇨병은 칼을 대면 안 된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십니다. 이 동네 아저씨 말보다는 의사 말을 좀 믿고 수술 시기를 레이저 치료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수술 시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자고 할 때는 안 하시다가 이제 이 환자는 더 이상 내가 손을 댈 수 없겠다 싶을 때 꼭 하자고 하십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그래도 이제 환자분이 굳이 원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정말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건 알면서 시작하는 일이긴 한데 그거는 환자가 일부는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 종종 일어나는 파트가 이 당뇨망막병증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마간상격으로 당뇨망막병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잘 받으시면은
충분히 옛날보다는 예후가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또 일부는 이 병 때문에 아마 와 계실 겁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 이 말이 참 이게 별로 기분 좋게 안 쓰인 말인데 더군다나 이제 띄어쓰기까지 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병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었고요. 옛날에는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했는데 이 병명이 좀 썩 좋은 병명이 아니라 그래서 연령과 관련돼서 생긴다 그래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눈 속에 이 신경막에 망막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눈 그 아래층에 있는 맥락막으로 빠져나가야지 되는데 여기 있는 이제 이 망막입니다. 이게 색소상피세포고 여기 혈관막이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들이 여기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빠져나가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모여요. 그 지저분한 것들이 노폐물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에 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고이면은 이게 일종의 그 차단막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막들이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층에 있는 혈관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맥락막에서 만들어진 신생혈관이다. 그래서 맥락막 혈관 신생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자라 들어오고요. 그 새로 만들어진 혈관은 아까 당뇨 망막병증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터집니다. 그리고 흉터 조직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터져 있고 흉터 조직을 만들고 세포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흉터 조직을 신경막 아래에 만듭니다. 근데 이 신경막은 이 위에 있는 것은 여기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흉터 조직이 아래 떡 자리 잡고 있으면 영양 공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갑니다.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황반변성의 전반적인 코스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맥락막 혈관 신생이 자라 들어온 모습이고요. 조직학적으로 잘라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게 망막이고 밑에 있는 게 맥락막이고 이 사이에 이런 흉터 조직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위에는 당연히 그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의 주 증상은 뭐냐 하면은 가운데 중심 신경이 있는 데를 떡 뭔가 그 안 좋은 조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암점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쳐다보면 꼭 정 가운데 우리가 볼라는 부위만 떡 뭔가 자리 잡고 잘 안 보이게 만들어요. 이건 중심 암점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주 증상이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십자가 모양,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을 쥐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휘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병이 생길 위험이 있으신 환자분들한테 이런 그 격자 무늬로 된 종이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때 빨리 발견을 하면은 혈관이 막 자라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조금 더 치료에 잘 반응을 합니다. 치료 효과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드리는 이유는 조기 진단 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아직 신생혈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를 유측형 나이 관련 황반변성, 건성이라고 그러고요. 신생혈관이 만들어진 경우를 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성 시기에는 사실은 세포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조용히 한 마리 한 마리 죽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땅한 대처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몇 가지 약제를 드립니다. 약제도 드리고 식이 조절,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그러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비타민 제제 같은 것도 이제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권유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가 진단법, 암슬로그리드 같은 거를 드리고요. 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치료, 이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인데, 이제 신생혈관이 막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혈관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쏴가지고, 레이저로 여기를 소위 지지는 겁니다. 지져가지고, 안 좋은 혈관을 지져서 없애버리는 치료가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이 차 있고, 여기에 안 좋은 혈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레이저를 해가지고, 그 안 좋은 혈관 조직을 지금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병변이 하필
중심망막이 흔히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저를 해놓고 나면 시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레이저 치료를 사실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부위만, 안 좋은 혈관이 있는 부위만 이렇게 특수한 어떤 약재를 이용해서 이 약이 이 부위 혈관들을 잘 흡수되도록 해서 여기에만 잘 흡수가 되는 레이저를 쏩니다. 이게 이제 소위 광역학 치료입니다.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하는 그런 류의 치료예요. 그런 류의 치료를 통해서도 조금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예죠. 여기 보시면 안 좋은 신생혈관이 자라고 있고요. 이게 이제 혈관 촬영한 뒤에 한참 뒤에 이렇게 막 물을 뿜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수술적으로 막을 제거한 그런 경우죠. 제거한 뒤의 모습이고, 연령관리 황반변성에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시력이 많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를 든다면은 광역학 치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응고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수술을 시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망막박리라는 것은 아까 신경막이 사진기의 필름처럼 눈 속을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망막이 이렇게 들뜨는 그런 경우를 들떠가지고 눈 속에서 구겨진 그런 상태를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이제 비유하자면 필름이 사진기 안쪽에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게 아니고 잔뜩 구겨져가지고 막 엉망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망막박리인데 이거는 그냥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병입니다. 꼭 수술을 해야지 되고 환자들한테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가지고 좋아질 확률은 0%고 저절로 좋아질 확률 0%. 그러니까 필히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거의 100% 실명하는 질환입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이유는 놔두면은 이런 식으로 눈 속에 흉터가 잔뜩 생겨요. 이게 빳빳하게 굳어있는 망막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눈 자체가 작아집니다. 안 보이는 거는 물론이고 안압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눈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 수술은 눈 바깥쪽에서 이렇게 망막에 아까 보신 것처럼 구멍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이렇게 벨트 조이듯이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류의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보신 유리체 절제술처럼 눈 속으로 들어가서 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벨트처럼 조인 스펀지를 댄 그 후에 눈 안쪽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 망막이 지금 펴져 있죠. 이거는 유리체 절제술을 해가지고 망막을 핀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망막이 찢어져가지고 눈속 수술도 하고 눈 바깥쪽도 수술해가지고 망막을 붙인 그런 경우입니다. 유리체 절제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이렇게 도구, 이런 넓은 광시야계의 어떤 유리체 절제술 기구라든지 이게 이제 지금 그런 망막박리를 눈 속에서 지금 수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고 그런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굵은 도구입니다. 이게 이제 주사침으로 치면은 보통 여러분들 외래에 오셔가지고 주사 맞을 때 쓰는 그런 굵기의 주사침이에요. 주사침인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는 길로틴처럼 커터가 달려가지고 계속 유리체를 조그맣게 잘라 먹으면서 계속 빨아들이는 그런 류의 기구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아까 기구보다는 훨씬 가늘죠. 기구가.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 가늘기에 아주 가는, 이거 뭐 바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것도 기구니까요. 잘라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넣어가지고 요즘은 구멍을 만든 자리에 마지막에 나가면서 봉합도 하지 않은 채로 무봉합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수술 시간도 좀 짧아지고 수술한 뒤에 좀 장렬감도 좀 덜하고 하지만은 항상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대개 아주 간단한 유리체 절제술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그것들이 쌓이면은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고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더 닿지 않고
봉합사나 이런 걸로 닫지 않고 그냥 이대로 끝입니다. 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특히 만성적인 망막질환, 당뇨 망막병증이나 노인성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또는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매스컴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 가셔가지고 워낙 겁나는 소리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잔뜩 이제 기가 죽어 있는 채로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말들이 항상 이 질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연세가 많이 드신 상태죠. 이 눈으로 계속 보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희 이 사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6, 7년 전에 연수를 나갔을 때 이제 유명한 안 센터가 있는 병원이었어요. 복사기 앞에 이런 그림이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이 연구를 많이 하는 병원인데 이 보시면은 황새가 개구리를 쳐왔는데 먹히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목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이 눈으로 계속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대답해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의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좀 고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중에 상당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력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